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노후를 평안하고 품격 있게 보내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돈 자랑, 자식 자랑, 내어물 말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절대 돈 자랑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있는 척 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옛말에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죠? 참 명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갑을 여는 것은 좋지만 지갑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자랑은 진짜 친구를 떠나게 하고 가짜 친구를 부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의 변질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서 우리 애가 어디 취직을 했네, 내가 이번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네, 자식한테 아파트를 해줬네 하며 자랑하시나요? 그 순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들은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싶다가도 계속되는 돈 자랑을 들으면 왠지 모를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심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결국 마음이 통하던 친구들은 저 친구는 돈 좀 있다고 유세네하며 떠나가고 그 빈자리는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들 혹은 사기꾼들이 채우게 됩니다. 내 곁에 돈 보고 모인 사람만 남는 것만큼 쓸쓸한 노후는 없습니다. 범죄와 사기의 표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유입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꾼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통장에 묵혀둔 돈이 좀 있는데 굴릴 데가 없네라는 한마디가 사기꾼들에게는 나를 속여 가시오라는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똑똑해서 안 당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자만심을 파고듭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은 조용히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자립심을 망칩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이유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자식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기대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할 자녀들이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 유산 받을 텐데라며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간에 부모의 재산을 두고 미리부터 눈치 싸움을 하거나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요.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돈 많은 부모가 아니라 지혜롭고 존경스러운 삶을 사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계조차 구체적인 재산 규모는 비밀로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돈 자랑 사실은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까요?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유가 묻어나기 때문이죠. 반면 끊임없이 부를 과시하려는 심리, 밑바닥에는 나를 돈으로라도 인정해 달라는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진정한 품격은 명품 시계나 두툼한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화한 표정, 남을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검소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에서 나옵니다. 돈은 내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내 인격 그 자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밥값은 내가 먼저 내되 생색내지 않는다. 조용히 카운터 가서 계산하는 멋진 시니어가 되세요. 누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린다.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지 뭐, 건강이 최고야 하고 웃어넘기세요. 돈보다는 취미와 봉사를 자랑한다. 내가 요즘 배우는 악기, 내가 걷는 산책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시니어 여러분, 돈은 속옷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고는 있어야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재산은 감출수록 안전하고 베풀수록 빛이 납니다. 돈 자랑 대신 덕을 쌓는 자랑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되 그 내용은 비밀로 하는 지혜.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 자랑이 위험한 진짜 이유. 우리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직하고 좋은 짝 만나 결혼하면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자식 자랑은 백해무익, 득 될 건 하나도 없고 해만 100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혜로운 노인들은 자식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지 그 깊은 속뜻을 알게 되실 겁니다. 타인의 불행 위에서 춤추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상대적 박탈감. 첫 번째 이유는 배려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자식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친구 모임에서 친구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며느리가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 하고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친구들이 어머 좋겠다. 자식 농사 잘 지었네 하고 웃어줍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 속사정은 어떨까요? 개중에는 자식이 취업을 못해 몇 년째 고생하는 친구도 있고 이혼의 아픔을 겪은 자식을 둔 친구도 있으며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 속앓이하는 친구도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과시하는 순간 친구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결국 김 여사 만나면 속만 뒤집혀라며 하나둘씩 연락을 피하게 되고 여러분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침묵이 최고의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사는 세옹지마, 자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자식 자랑은 반 푸너치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사람 일, 특히 자식 일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실제 사연입니다.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들 명함을 돌리며 으스대셨죠. 그런데 2년 뒤 아들이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고 사업을 벌였다가 크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해놓은 자랑이 있으니 아들의 실패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화병이 나셨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자식 이야기를 아꼈던 분들은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주변에서 조용히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자랑이 심했던 사람에게는 거 봐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는 차가운 시선만 돌아옵니다. 내 입으로 뱉은 자랑이 족쇄가 되어 돌아오지 않게 하십시오. 세 번째,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자식 자랑에 목매는 것은 내 인생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이 의사야, 내 딸이 교수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자식의 사회적 지위를 나의 지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냉정하게 말해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훌륭함을 증명해주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자식을 나의 트로피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태도는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밖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걸 알면 자녀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나 자신의 취미와 인격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질투심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속담은 과학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해줘도 속으로는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자식 자랑은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딱 좋습니다. 저 집 아들은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더라. 알고 보면 저 집도 빚이 많다더라 하는 식의 험담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과시욕입니다. 내 소중한 자녀를 타인의 질투와 구설수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다. 먼저 자식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물어보면 겸손하게 짧게 답한다. 그냥 밥벌이하고 살아, 다행이지 뭐. 정도로 끝내세요.
자식 자랑 대신 고민을 들어준다. 친구의 자식 걱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자식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 내보낸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봐 주십시오. 자식이 잘 살면 마음으로 축복하고 못 살면 조용히 기도해주면 그만입니다. 동창회 나가서 자식 자랑할 시간에 요즘 내 무릎이 좀 아픈데 좋은 운동 있나? 나 요즘 색스폰 배우는데 참 재밌더라 하며 나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품위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 자랑 뚝 대신 내 인생 자랑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 들어 절대 내 허물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 위로받으려다 약점 잡힙니다. 내 입으로 내 허물을 말하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내 속사정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옛날에 이런 실수를 했어. 우리 집안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어 하고 말이죠. 친구에게 내 허물을 털어놓으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상대방도 아이고 고생했네 하며 위로해 줍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나의 치부와 허물을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되는지 그 냉정한 인간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과 우월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과거나 가정의 불화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친구로서의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 그리고 은밀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게 간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위로는 순식간에 뒷담화로 변질됩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골마 터졌더라. 그 사람 젊었을 때 말도 마라. 내가 그 흑역사를 알지. 여러분이 믿고 맡긴 비밀이 남들의 술자리 안주거리가 되어 씹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털어놓았던 허물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젊을 때 바람을 피워서 아내한테 평생 죄인이야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위로받았다고 칩시다. 나중에 그 친구와 돈 문제나 의견 차이로 다툴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자네는 평소 행실이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도 그 모양이지. 혹은 쟤 버릇게 못 준다더니 또 그러네. 여러분이 스스로 밝힌 약점이 논리를 떠나 여러분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가장 좋은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했기에 반박도 못하는 상황, 이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솔직함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도록 입을 무겁게 하십시오. 세 번째, 허물을 자꾸 말하면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짠하다, 안 됐다며 동정해 줍니다. 하지만 불행한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문제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저 사람은 만나면 맨날 신세 한탄만 해. 자기 관리 못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동정은 존경과 정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은 얄팍한 동정이 아니라 품위와 존중입니다. 내 입으로 내 치부를 드러내며 나를 좀 불쌍하게 봐주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남의 불행을 길게 슬퍼해 주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믿을만해, 입이 무거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도 정말 믿을만한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은 모두에게 알려도 좋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나의 치명적인 실수, 부끄러운 가정사를 굳이 남의 입에 올려 확성기를 달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답답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아닌 절대자나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종교가 있다면 기도를 하시고, 마음이 너무 힘들면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돈을 내고 털어놓으십시오. 그들은 비밀을 지킵니다. 일기장에 쓰십시오.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해소의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찢어 버리십시오. 과거의 허물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은 나이 들수록 진리가 됩니다. 내 허물을 감추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존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속마음을 다 보여준다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좋은 모습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관계는 오히려 오래갑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함부로 남에게 쥐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